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여성인데요. 예비 남편이랑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선배의 과대였고 과탑이었는데요. 봉사도 하고 토익, 토플 같은 공부도 하며 스펙도 쌓는데 인맥까지 챙기는 사람이라서 반했었죠. 제가 그런 예비 남편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정식으로 사귀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비 남편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올랐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맨날 이혼한다고 하실 정도로 사이가 안 좋으셨거든요. 엄마가 계속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꽤 있으셔서 치매 증상도 보이고 이제 부모님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지친 엄마가 이제 시설에 맡기자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계속 모시자고 했죠. 그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부모님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를 불러놓고 진짜로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맨날 부모님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니까 예비 남편이 절 잘 잡아줬어요. 집까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제 고민을 전부 다 들어줬는데요. 이런 예비 남편에게 참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실함과 끈기 같은 배울 만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듬직함까지 있어서 이런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죠. 그렇게 위태롭게 흔들리던 저희 집안이 무너지는 대신 예비 남편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비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는 바람에 잘 살던 집이 단칸방으로 이사갈 정도였다고 하죠.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이 열심히 준비하던 회사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로 예비 남편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제 공부도 하기 싫고 학교도 안 나가고 싶어. 예비 남편이 집에만 있고 싶다며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예비 남편을 챙겨주기로 했어요. 자기 방이 없어져 공부하기도 어려워진 예비 남편에게 제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었죠. 그 당시엔 전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엄마가 자취를 허락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과 함께 살며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덕분에 예비 남편이 잘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됐다며 다시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해보겠대요. 예비 남편이 예전처럼 돌아와서 열정적으로 살길래 저도 마지막 학기를 성실하게 끝내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들이닥치셨어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예비 남편이랑 제가 같이 있는 걸 보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너는 남친이랑 같이 살면서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냐?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결혼 전에 동거라니. 저희 부모님이 제가 남친을 사귀고 있고 그 남친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예비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으로 계속 같이 살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특히 저를 애지중지 키우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수는 절대 안 된다. 자네 취직 준비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자네 목표부터 말해보게나. 안 그래도 취직 준비도 잘 안 되고 예비 시댁도 엉망진창이 돼서 그럴까요? 예비 남편이 길을 못 펴고 우물쭈물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원래 대기업을 지원했었는데 전부 다 불합격해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게 뭘까 고민 중이라 죄송합니다. 반드시 자리 잡아서 따님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 남편의 답변을 듣곤 한숨을 푹 쉬시면서 대꾸하셨어요.
정 할 거 없으면 공무원 준비해라. 우리 집안이 공무원이라 사위도 공무원이면 좋을 것 같다. 9급만 합격하면 우리 딸이랑 결혼 허락해 줄게. 저희 엄마랑 아버지 모두 공무원이셔서 아버지께서 공무원 사이가 생기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공무원 하면 성실하고 반듯한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같은 직종이면 말이 잘 통할 것 같다는 이유셨어요. 그날 예비 남편과 부모님이 서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면서 공무원에 관련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남편이 공시 준비를 하겠대요. 저도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예비 남편 따라 공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저희 집에 다녀간 후부터 예비 남편이 학원까지 다니며 하루 종일 공부만 하더라고요. 남들이 공시 준비한 걸 들어보니 몇 년 걸리는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도 그럴 것 같아서 몇 년 동안 고생 좀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이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한 번에 합격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께 전화 드렸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비 남편의 합격 소식을 들으시곤 이리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고위 공무원인 거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혹시 내가 국장인 거 말했냐? 제가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고위 공무원인 거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죠. 아버지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네가 그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앞으로 하는 짓 좀 보자. 안 그래도 너도 학교 졸업하면 공무원 준비한다며? 네가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반응을 지켜보게. 아버지께서 예비 남편의 인성을 확인하려는 것 같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저도 뒤늦게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을 준비했지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비 남편이 이때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공부하고 집에 들어온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이제 막 공무원 됐고 자리도 못 잡았으니까 결혼은 좀 미루는 게 어때? 자기도 이제 공시 준비하는데 여기서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제가 공부할 동안 가끔 책값이나 인강비만 지원해 줄 테니 공무원 합격한 후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니 예비 남편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공무원 월급이 적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예비 남편이 가끔 책값 주고 인강비 주는 것도 미안해서 저 스스로 알바를 2탕씩 뛰면서 돈을 벌어서 공부했어요.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시험에 떨어졌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말해주는데 예비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여줬어요. 뭐? 또 떨어졌다고? 나도 이제 지쳤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려고. 차라리 다른 직업 알아보자. 가정주부 해도 괜찮으니까 그만둬.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사이 예비 남편이 8급으로 진급해서 예비 남편과 제가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머리가 나쁜 건가 생각하면서도 엉덩이 무겁게 공부했어요. 결국 한 번에 합격한 예비 남편과 달리 저는 3번 만에 9급에 붙었는데요. 드디어 제가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서며 예비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말해줬어요. 제가 합격했다고 하니 예비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축하해줬죠. 그리고 들뜬 마음에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니까 예비 남편 얼굴에 미소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곧이어서 저한테 이런 소리까지 해댔어요. 벌써부터 결혼이야? 일단 돈부터 모으자. 나 땡전 한 푼 없는 거 알고 있잖아. 너도 모아둔 돈 없다며. 이제부터 우리 같이 모으게. 제가 저희 부모님이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도 예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부모님 돈으로 전부 다 하려고? 100% 신세 지려고 하지 마. 부모님이 아무리 여유로워도 그렇지 그렇게 신세 지려고 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모으자고 하는 예비 남편의 신중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또 한 번 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전하며 남편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예비 사위가 생각보다 믿을만하네. 결혼 비용 전부 다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모으려고 하지 마라. 사위들 놈한테도 말해둬라. 제 합격 소식은 그렇다 쳐도 예비 남편이 하는 말에 더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놈이라면 시집 보내도 되겠다며 진지하게 만나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공무원 일에 적응하고 예비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 행복해질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무원 일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공무원 집안이고 예비 남편도 공무원이니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었죠. 임용식 때 시장님이랑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을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단체 사진을 다 찍으니 각 부서별로 주무관들이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사업부서 중에 제가 배정받은 곳은 본청이었어요. 본청은 임용식 했던 강당 바로 옆 건물이라 본청까지 걸어서 이동했는데요. 가는 길에 주무관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일 뒤에 인사 전보 나서 딴 데 가는데 그 업무를 맡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때는 불길한 예감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긴장되고 얼떨떨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가니까 계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공사 서류가 한가득 올려져 있었어요. 규정집도 엄청 많아 보여서 정신없어 보이는 책상이더라고요. 딱 봐도 저기는 엄청 업무가 많은가 보다 했는데 거기가 제 자리였던 거 있죠? 갑자기 저보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일을 맡았던 전임자님은 다른 부서 가서 인수인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한테 인수인계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대부분 지방직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자기 사무실을 비우고 직접 가서 인수인계 받거나 전화로 물어봐야 했어요. 그 외에 인수인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전 그 사무실 책상에서 멍하니 앉아 주사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업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아무도 안 알려줬죠. 직렬이 같아도 자기 업무 아니면 칼같이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서무 아줌마가 업무 분장이랍시고 문서 하나 출력해서 제 책상 옆에 붙여줬어요. 딱 봐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직접 고용한 거 급여 담당도 해야 하고 공사 감독, 공유재산 관리 등등 업무 분장 줄줄이 5줄이 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분장이었어요. 한마디로 구급이 할 수 없는 업무였죠. 운전직 아저씨도 저를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김 주사가 다 책임져야 해. 여기서는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자기 일 아니면 물어봐도 모르고 무조건 전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해. 이러고 출장을 끊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제 일이 되는 건데. 하지만 일이 너무 고되긴 했어요. 전화 안 받으면 안 받는다 뭐라 하고 전화 받으니 민원인이 이상한 건축용어 짓거리면서 설계 변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서 서무한테 물어보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리 대답하셨어요. 저한테 그걸 왜 물어보세요? 전임자한테 물어보세요.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세요. 전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아, 네. 지금 저도 인수인계 받느라 바빠서요. 인수인계 내일 저녁 9시에 시간 내서 해드려도 될까요? 저녁 9시에 인수인계라니 누가 공무원 정시 퇴근하는 꿀보직이라고 했나요? 결국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리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인수인계 중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인수인계 받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는데도 민원인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듣자마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전 사실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똑같이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말했죠. 답답하시다고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참지 않고 말해버리니까 절 우습게 봤던 민원인도 잠시 할 말을 잃더라고요. 사과도 안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려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개고생을 해서 합격한 공무원인데 실망감이 너무 컸죠. 벌써부터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겨우 버텼어요. 집에 가서 예비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며 너무 힘들었다고 했는데요. 공무원을 오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오늘 첫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체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팀장은 하루 종일 자리 비우고 탱자탱자 놀고 있지? 일은 나한테 다 시키지. 인수인계 체계도 헛수라고 아랫사람만 갈려나가더라. 아니, 솔직히 하소연은 할 수 있잖아요. 직장 상사 욕하는 맛으로 회사 다니잖아요, 다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겨우 하루 다녀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의지박약이야. 나도 공무원으로서 말하는 건데 시스템에 문제 많은 거 알겠어. 나도 힘들어도 이악 물고 버텼어. 당신 합격시킬 생각으로 견딘 건데 당신이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그 정도 힘든 것도 못 견디면 어쩌자는 거야? 예비 남편이 씩씩대면서 막 뭐라 하니까 제가 바로 맞받아 쳤어요. 뭐? 오늘 첫날인데 힘들다고 하소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곧 결혼할 사람이 고민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못 들어줘?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고. 개구리 올챙이 짝 생각 못하냐고. 제가 막 신경질 내니까 예비 남편이 그제야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내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만둘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길래 화가 좀 진정됐어요. 예비 남편 말대로 제가 너무 나약한 걸까 싶어 마음을 독하게 먹었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계속 출근했어요. 남들 다 퇴근한 시간에도 이해도 안 되는 컴퓨터 문서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저녁 9시가 되자 전임자분이 오셔서 인수인계를 해주셨죠. 전임자분이 저한테 일을 가르쳐주다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구급을 왜 여기로 보냈는지 모르겠네. 인사계가 정신줄이 나갔나. 이러면서 대충 컴퓨터 붙잡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하면서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나름 외우려고 노트에 필기하면서 사진도 찍어봤어요. 전임자분이 피곤한 얼굴로 휘리릭 알려주고는 먼저 가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전임자가 알려준 걸 정리해가며 암기도 해봤는데요. 근데 막상 다음날 출근해서 문서 등록 대장 가서 업무 진행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전임자가 민원인 대하는 거나 공사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거죠. 덕분에 일 처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서 팀장이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니, 아직도 이걸 헤매고 있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느리냐고? 모르겠으면 전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자기는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앉아서 명령질만 해대며 닥달만 해댔죠. 막상 전임자한테 전화하면 전임자도 업무를 새로 배운 상태라 너무 바빠 보여서 눈치가 보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처음 보는 업자들이나 사업개발지구 이권 걸린 민원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임자한테 전화해가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욕먹고 또 실수하고 난리 나고 이 짓을 무려 한 달 동안이나 한 거예요. 이제는 화도 안 나는 지경이 됐어요. 밥도 먹고 싶지 않아져서 퀭한 눈빛으로 멍하니 있는데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결국 예비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사표 내버렸어요. 제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까 팀장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만둘 줄 알았다.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 그냥 다른 일 알아봐. 여기서 나가면 더 잘 될 거다. 재수없는 표정으로 말하길래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만두는 마당에 1침 정도는 날릴 수 있잖아요.
공무원 자체가 워라밸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건 팀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애기들이 일 다 해주는데 당연히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거겠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좋은 상사 만나서 훨씬 잘 될게요. 이 말을 들은 팀장 얼굴이 확 굳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끔찍한 상사에 답이 없는 체계까지. 드디어 굴러가는 게 신기한 공무원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됐는데요. 집에 가서 예비 남편에게 사표 내버렸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 표정이 순간 싹 바뀌는 거예요. 저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던 다정한 예비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길길이 날뛰면서 막 소리치는 거 있죠? 뭐? 그만뒀다고? 왜 그걸 멋대로 결정해? 남들은 공무원 되고 싶어서 난린데 그걸 그만둬버리네. 내가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도 안 해줘?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말만 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사표 낸 게 파혼 사유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저도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위로도 안 해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뭐? 파혼 사유라고? 당신은 파혼이 쉬워? 나도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내가 힘든 일 전부 다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기나 했어? 예비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더 격분하면서 악을 질러댔어요. 당신 설마 팀장님 뒷담했던 거 말하는 거야? 팀장님이 일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데 돈 받아간다고 뭐라 했잖아.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뒷담 들었었거든? 알아서 일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라?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멍청해서 일 못하는 걸 왜 다른 사람을 탓해? 이때 예비 남편이 흥분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이런 여자랑 결혼 안 하길 잘했네. 집안도 잘 사니까 공무원 되면 그 여자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어줬더니 뭐? 야, 그냥 파혼하자. 지금 당장 파혼하자고. 예비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와 비교하고 이별을 이야기하길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얼굴이 새빨개진 채 씩씩대며 욕을 퍼붓는 예비 남편을 보니 제정신이 차려졌어요. 콩깍지가 벗겨지고 제가 공부하고 공무원 일에 적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거나 외면하며 믿어보려고 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각났는데요. 자세히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이 이상해진 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어요. 갑자기 주 4회씩 술을 먹고 새벽에 귀가했거든요. 주말에도 집에 있다가 다시 출근하는 기이한 행동을 했어요. 물론 저도 예비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결혼자금 모으려고 몰래 일하고 있었어. 공무원이라 겸업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친구 식당에서 일해주고 현금으로 돈 받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당신한테 말하기 좀 그렇더라. 친구 식당에서 배달 일도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술도 식당 사람들이랑 먹는 거라고 하니 예비 남편 말을 믿어줬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쎄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솔직히 제가 공무원이 겸업하고 있다고 폭로한 사람도 아니니 친구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먼저 말해줘도 되는 문제였잖아요. 제가 결국 과거에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놓으니 예비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윽박을 질렀어요. 그럼 그동안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해? 이거 완전 의부증 아니야? 이래놓고 나한테는 착한 척 연기했던 거네? 예비 남편이 난리를 치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는 흥분하면서 뭐라 실언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의심되면 불륜 증거라도 내놔봐. 내가 바람 피운 증거라도 보여주라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불륜의 불자도 꺼내놓지 않았는데 자기 감정에 휩쓸려 거의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의 말실수를 정확히 짚어내며 물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 피웠다고는 안 물어봤는데 당신 바람 피웠구나? 나 몰래 상간녀 둔 거였어? 어쩐지 아까 그 여자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거지?
제가 이러니까 예비 남편이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냐고 따지니까 예비 남편이 아니라고 딱 잡아뗐어요. 그 뒤로 대화 내용은 도돌이표였는데요. 바람 피운 거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 예비 남편이 안 피웠다고 하지 않았냐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국 제가 짐을 챙긴 다음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해뒀어요. 나 지금 부모님 집으로 갈 건데 당신이 파혼하자고 했으니까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우리 집이잖아. 본가로 가서 부모님께 다 말할게. 우리 사이 끝났다고. 제가 이리 말하니까 예비 남편이 움찔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본가로 가서 부모님께 왜 한 달 만에 사표를 냈는지 설명드렸어요. 예비 남편 반응도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끝까지 국장인 걸 숨기라고 하셨는데요. 본가에서 자고 일어나니 다음날 주말이 됐어요. 초인종 소리가 막 들리길래 누군가 하고 방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인터폰을 보니까 예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비 남편이 사과하러 왔다고 하니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설마 예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헤어졌다고 말씀드린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힘든 거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일단 이거부터 받아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내미는 거예요. 이걸 왜 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예비 남편이 일이 됐구했어요. 이왕 그만둔 거 푹 쉬었으면 좋겠어서 고민하다가 끊어놨어. 당신 공시 준비하면서 제주도로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숙소도 비행기 날짜에 맞춰서 예약했거든? 여행 비용까지 대줄 테니까 다녀와줘라, 응? 예비 남편이 저자세로 나오니까 부모님도 별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엄마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용서해줘라. 세상에 여행 보내주는 예비 남편이 어딨니? 요즘 남자애들 중에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 애들 없다? 저희 엄마가 성향 자체가 FM이고 고지식해서 파혼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시거든요. 얼른 사과 받아주고 여행 다녀오래요. 그리고 다시 만나보면서 맞춰가라고 하시는데 전 예비 남편이 의심됐어요. 저랑 아파트에서 같이 살다가 쫓겨날 생각을 하니까 아쉬웠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 집 재산을 생각해보니 아까워져서 저랑 다시 잘해보려는 걸까요? 어제 한 말도 있으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일단 예비 남편에게서 비행기표를 받아들고 바라는 대답을 말해줬어요. 알겠어. 사과 받아줄게. 나 생각해서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여행 비용 대준 것도 고마워. 다음 주에 제주도 가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이렇게 대꾸하면서 비행기표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다음 주 비행기더라고요. 사실 여행 갈 생각은 없었어요. 예비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 망신을 주려고 했던 거죠. 일단 예비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주가 오길 기다리면서 보란 듯이 짐을 하나씩 싸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이 진짜로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말해줬어요. 나 진짜 가볼 거야.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날 위해서 끊어줬는데 당연히 가야지. 제주도에 가면 성산 일출봉 꼭 가볼래. 제주도 대표 명소라는데? 여기 가서 콧바람 좀 쐬고 사진도 많이 찍어올게. 제가 가고 싶은 제주도 여행지를 쭉 나열하면서 예비 남편을 혼돈시켰는데요. 예비 남편이 제 연기력에 속아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디든 다녀와. 당신이 말만 그렇게 하고 나한테 아주 꽁에 있는 줄 알았어. 제주도도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예비 남편이 한시름 놓은 것 같길래 속으로 비웃어줬죠. 그리고 대망의 여행날. 예비 남편이 선심 쓰듯이 얘기했어요. 짐은 다 쌌어?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지금 가면 딱 맞겠다. 예비 남편이 짐까지 들어주려고 하길래 딱 막아서면서 대꾸했어요. 아우, 됐어. 당신 모처럼 주말인데 쉬어야지. 친구랑 가기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더 좋아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표정이 활짝 피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친구분한테 감사드려야겠네. 잘 다녀와.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드는지 예비 남편이 핸드폰을 하면서 낄낄댔어요. 때마침 예비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전화를 안 받고 절 힐끔 쳐다보고 있길래 짐을 챙기고 현관문 쪽으로 향하면서 말했어요. 친구가 데리러 와서 내려갈 테니까 들어가서 전화 받아. 마중 안 나와도 돼. 이러고 현관문 닫는 소리까지 일부러 냈는데요. 예비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서둘러 다시 들어가서 방문에 바짝 귀를 대보니 예비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래도 예비 장모님이랑 예비 장인어른 집안 자체에 돈이 많나 봐. 공무원인데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이 아파트도 예비 처가에서 해주신 거래.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누가 더 돈 많은지 보고 결혼해야지. 제 예상이 맞았어요. 예비 남편이 제 집안 때문에 곁에 두려고 했더군요. 뿐만 아니라 예비 남편이 웃으면서 이런 말까지 짓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 나갔다니까. 친구가 데리러 왔대. 지금 집으로 오라고 말하려고.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말하고 꼬셔야지. 이것만큼은 제 예상이 비껴가길 바랐는데 예비 남편에게 상간녀까지 있는 것 같아 계획대로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상간녀가 곧 올 것 같아 근처에 숨어 있었는데요. 몇 분 후에 우리가 지내는 아파트 단지로 모르는 여자가 들어섰어요. 설마 싶었는데 예비 남편이 창문을 활짝 열어 여자 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전 예비 남편이 창문을 닫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상간녀를 따라갔어요. 그 상간녀랑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된 거죠. 상간녀가 임자 있는 사람 만나면서 제 얼굴은 모르고 있었나 봐요. 눈치를 못 채고 있길래 먼저 내려서 현관문까지 열어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오려고 하셨죠?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제 예비 남편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예비 남편이 나와서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야? 여행 간다고 해놓고 왜 다시 돌아왔어? 뭐라도 두고 간 거야? 설마 나 의심하는 건 아니지? 이 사람 내 친척 동생이야.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길래 전곡을 찔러줬어요. 나 당신이 친구랑 하는 것 같은 전화통화도 들었어.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누가 더 돈 많은지 보고 결혼하겠다며. 그리고 뭐? 여행?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 제가 빽 소리를 지르니까 예비 남편도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거 있죠? 상간녀가 잘 사는 모양인지 상간녀만 믿고 막말을 해댔어요. 그래, 나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다. 이제 어쩔래? 파혼하든가. 어차피 당신 머리 멍청해서 공무원도 겨우 합격해놓고 그것도 못 버티고 도망갔잖아. 예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공무원이면 뭐해? 딸이 백수에 모자린데. 난 그 사이에 8급으로 진급했잖아.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벤츠 한 대 뽑아오던가. 싫으면 파혼할래? 급에 맞게 해야지. 그러면서 상간녀가 든 명품 가방을 보여줬어요. 이 여자 집안에 건물이 3채나 있고 자동차도 5대나 있다며 자랑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봤다며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상간녀가 당황스러워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도 잘 사는 집안이거든요. 명품이 뭔지는 아는 집안이라 여자가 든 가방을 보니 딱 봐도 가품 같아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어줍잖게 부자를 따라하려는 것 같았죠. 예비 남편이 뭣도 모르고 그 여자를 부자 중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주면서 말해줬는데요. 그래, 나랑 파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해. 나야말로 급에 맞게 딴 남자 찾을랜다. 예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파혼하자고 하길래 제 집이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짐을 챙기고 상간녀랑 나란히 나가주더라고요. 전 바로 저희 아버지께 전화해 예비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예비 남편이 그럴 줄 알았다며 이리 말씀하셨죠. 회사라면 그놈 꼬투리 잡아서 확 자르는 건데 공무원이라 그놈을 멋대로 자를 수는 없으니
공직 생활을 못하게끔 해야겠다. 지 발로 스스로 나가게끔 어떻게든 참교육시켜야겠어. 아버지께서 예비 남편을 제일 힘든 보직으로 부서 이동시키고 8급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할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아버지가 예비 남편이 용서를 빌어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전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와 함께 복수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예비 남편이 피골이 상접해진 채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무심코 문을 열어줬다가 예비 남편인 거 보고 서둘러 문을 닫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다짜고짜 문을 붙잡고 사정하는 거 있죠? 자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세상에 그 여자가 날 속였더라고. 나한테 부자라고 하면서 집이고 차고 다 보여줬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나 하나 속이려고 빌린 거였대. 덕분에 돈을 엄청나게 뜯겨서 전 재산 거의 다 털린 수준이야.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제 예상대로 상간녀는 부자인 척하는 사기꾼이었나 봐요. 땡전 한 푼 없다면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달라고 하길래 이리 말해줬어요. 내가 왜? 당신 파혼하자며. 당신 8급으로 승진했으니까 벤츠 뽑아달라며? 나 벤츠 못 뽑아준다니까? 급에 맞게 하자고 한 사람은 당신이면서 왜 그래? 난 백수고 당신은 8급이라서 급이 안 맞는다며. 제가 이런 식으로 비꼬니 예비 남편이 무릎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자기가 말 실수를 했다며 멍청한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죠. 제발 용서해달라며 자기가 뒷바라지 해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발끈해서 바로 윽박 지르고 말았어요. 정신 차려. 뒷바라지는 나도 해줬어. 내 도움으로 공무원 된 사람이 내가 정작 갑에서 을 입장이 되니까 되게 귀찮다는 듯 굴더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기억 안 나? 공무원 그만뒀다고 하니까 바로 파혼 얘기했잖아. 예비 남편이 웃기게도 그때는 실수로 한 말이라며 지금이라도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을 세게 뿌리치면서 따졌어요. 나는 네가 배울 만한 점이 많고 멋있는 사람이라서 열심히 지원해준 거야. 미래를 생각해서 내 집 방 한 칸 내어주고 돈까지 쥐어줬다고. 그런데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만 예비 남편을 혼내주면 섭하죠. 당차게 말하면서 제 정체까지 밝혀줬어요. 그리고 당신 그거 알아? 사실 우리 아버지 고위 공무원인 국장이야. 그냥 공무원 아니라고. 내가 이걸 왜 숨기고 있었는 줄 알아? 아버지가 느낌이 쎄하다고 일단 숨기고 있으라고 하더라? 우리 아버지 성견 지명이 아니었으면 나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할 뻔했어. 예비 남편이 제 정체를 듣고 눈이 커지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며 몇 번이나 되묻더니 예비 남편이 더 난리를 치며 사과하는 거예요. 이번엔 눈물까지 흘리며 잘못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공무원이란 놈이 일은 안 하고 우는 연습이라도 했는지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나오더군요. 전 그런 예비 남편이 가증스럽고 징그러워서 확 밀쳐내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특별히 신경 써주겠다니까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앞으로 인생이 재밌어질걸? 당신 나보다 똑똑하고 성실하다며. 아버지가 주는 사랑도 잘 버티고 견뎌봐. 예비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 따지고 들길래 제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했죠. 예비 남편이 겁이 났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절할게. 당신이 나 용서할 때까지 싹싹 빌 수 있으니까 장인어른께 얘기하지 말아주라. 아니다. 차라리 장인어른 불러서 사과드릴까? 그럼 나 용서해 줄래? 예비 남편이 이리 말하면서 두 손을 마구 비벼대고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호통을 쳤어요. 누가 네 장인어른이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마.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인생에서 제발 꺼지라고. 예비 남편이 제가 윽박질러도 안 가겠다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바람에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전 그런 예비 남편 얼굴에 집에 있던 짐들을 던져버렸어요. 예비 남편이 복도에서 늦장을 부리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길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줬죠. 이거 당신이 바람핀 년이랑 같이 나갈 때 못 들고 간 짐이거든? 지금 당신 짐 안 가져가면 당장 버려버릴 거야. 짐들을 전부 다 복도에 내놓은 다음 발로 차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힘들게 그 짐들을 낑낑대며 가져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빨리 가져가라고 소리쳤답니다. 예비 남편이 깨갱거리며 개새끼 마냥 도망가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죠. 이후로 이전 예비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요? 아버지 말대로 이전 예비 남편이 부서를 옮겼나 봐요. 전에 있던 부서는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한가했던 것 같아요. 탱자 놀면서 저랑 똑같은 월급을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일이 많은 것도 모자라 전혀 모르는 업무를 맡게 된 것 같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지시대로 팀장급들이 압박을 주고 눈치를 줬다고 해요. 이전 예비 남편도 결국 저처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살이 확 빠지고 눈도 퀭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표까지 냈다고 하니 속이 다 시원해졌죠. 그래서 이전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해줬어요. 이제 내 기분 알겠어? 내가 그만뒀을 때 불성실하다, 나약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제 어때? 전에는 업무 시간에도 놀고 대충 일하고 그랬다며. 당신이 더 불성실하고 나약한 것 같지 않아? 이전 예비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울면서 일이 됐고 하더라고요.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나 반성하고 있어. 나 이제 백수 됐는데 제발 구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집안일 하면서 당신 내조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내가 잘할 테니까 제발 결혼해주라. 어? 지가 먼저 파혼 얘기하고 바람 피운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다니. 세상에서 제일 얼척없는 말로 저를 붙잡으려고 하길래 바로 꼽졌어요. 내가 왜? 당신이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르는데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돼? 또 나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날 게 뻔하잖아. 우리 집안 망하면 바람 피울 거 뻔히 보이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이 이유 좀 생각해서 말해봐. 남편이 어떻게든 이유를 말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나 봐요. 말을 더듬으면서 바보같이 굴더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다시 잘할게. 당신이 공무원 준비한다고 할 때 처음에 도와주고 그랬잖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용서해주라. 내가 다시는 배신 안 할게. 정 믿기지 않으면 버는 족족 내가 당신한테 줄까? 백수가 무슨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지 막 되는 대로 말을 내뱉는 것 같길래 실컷 비웃어줬습니다. 그 나이에 백수 됐으면서 뭐하게. 작은 회사 가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은 거 주려고? 나 그 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 겨우 그 돈으로 나한테 장가올 생각하지 말고 혼자 평생 독수 공방하면서 지내. 예비 남편에게 그동안 말해주고 싶었던 것들 실컷 쏟아내주고 끊어버렸네요. 이런 놈이랑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파혼으로 끝난 게 정말 행운이었죠. 그 후로 저는 취직 준비를 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전 예비 남편 말대로 제 급에 맞는 남자를 만났는데요. 우리 집이랑 비슷한 형편이고 벌이도 비슷해서 돈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래서 급 비슷한 사람을 만나나 봐요. 돈이 충분히 있으니 더 요구하거나 다른 여자들이랑 조건을 비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전 예비 남편을 어렸을 때 만나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현 남자친구와 길 가다가 이전 예비 남편을 만났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생각했나 몰라요. 이전 예비 남편이 편의점 앞에서 빼빼로데이라고 전단지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랑 딱 마주쳤길래 바로 이전 예비 남편이 들고 있던 전단지를 받아줬어요. 이전 예비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뻘쭘해하길래 남친 자랑 좀 해줬죠. 오랜만이다. 우리 남친이야. 넌 딱 봐도 만나는 사람도 없을 것 같네. 전단지 돌리고 있는 걸 보니까 많이 힘들긴 한가 보구나. 우리 남자친구는 중견기업 다니다가 만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데 결혼식 초대하면 올래? 청첩장 보내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니까 이전 예비 남편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거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이전 예비 남편에게 이런 말도 해줬어요. 아, 맞다. 공무원 그만뒀다고 했었지? 전단지 돌리는 게 너무 잘 어울려서 공무원이었던 거 까먹었네. 결혼할 사람 배신하더니 꼴 좋네. 제가 이렇게 비웃어주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반박 하나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려는 저 붙들고 이러더라고요. 미안한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너무 염치 없고 갑작스러운 거 아는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 집 사기당해서 망한 거 알고 있잖아.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월세 낼 돈도 없고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고 있어. 중소기업 하나 못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아무리 공무원 합격해서 잘렸다고 해도 아직 30대잖아요. 작은 회사 하나 안 들어갔냐고 물어보니 이전 예비 남편이 이랬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이 터져서 갑자기 잘리는 바람에 말하기 좀 그런 일이 있었어. 이유가 너무 궁금해 이전 예비 남편에게 말해주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색이 확 밝아지더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아, 사실 여자 문제가 좀 있었거든. 유부녀인 건 알고 만났는데 팀장님이 대표님 아내인 건 숨기고 있었거든. 그거 모르고 몰래 사귀다가 걸렸어. 그쪽 업계에서도 소문이 막 도는 바람에.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전 예비 남편을 만났던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전 예비 남편이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는 사실을요. 버려진 예비 아내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힘들면 정신 차리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도 여자를 꼬시고 다녔다는 사실에 콧방귀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지척 들어주면서 이전 예비 남편에게 칭찬 실컷 해줬어요. 그래, 너 대단하다. 가장 힘든 시기에 좋은 집안으로 장가갈 수 있는 거 네 발로 차버린 거잖아. 게다가 이제 위기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여자 때문에 또 차버렸네.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야. 또 민폐 끼치고 신세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 동정이나 화내는 대신 아예 비꼬면서 말해버리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울먹거렸어요. 전 그런 이전 예비 남편을 두고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와버렸는데요. 이전 예비 남편과는 달리 저는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회사 일도 너무 잘 맞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는 중견기업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제 예비 남편이 됐는데요. 지금 예비 남편이랑 관계도 너무 좋아서 상견례 자리도 가지게 됐어요. 곧 있으면 결혼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전 예비 남편처럼 결혼을 취직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집안이 잘 살거나 직업이 좋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멀쩡해 보이는 놈도 돈에 눈 돌아가면 이전 예비 남편처럼 조건 따지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취직하는 느낌으로 결혼하려고 하고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